엑스타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엑스타TV 구독자 여러분.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순위를 정해보는 순정TV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 대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슈퍼레이스처럼 속도와 성능을 겨루는 경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슈퍼레이스처럼 뛰어난 운전 실력은 없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돋보이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신 우승과 재미가 만발하는 자동차 대회들이 있습니다. 개성 만점 미색 자동차 대회 베스트 4 함께 보실까요? 우스꽝스럽게 생긴 자동차에 독특한 복장을 차려입은 운전자들, 이게 웬 퍼레이드 쇼인가 싶겠지만 엄연히 치열한 경쟁으로 우승자를 가려내는 자동차 경주입니다. 바로 참가자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직접 디자인한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레드불 소프박스 레이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명한 에너지 드링크 회사가 200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 시작한 경기인데요. 이후 미국, 이탈리아, 호주, 핀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100회 이상 개최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프박스 레이스란 한국말로 의역하면 비누상자 경주,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과거 아이들이 나무로 된 비누상자에 바퀴를 단 후 재미삼아 타고 놀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린아이들의 비누상자 놀이에서 발전한 경주인 만큼 출전하는 모든 자동차에는 엔진이 달려있지 않은데요.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페달과 체인 혹은 모터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중력의 힘으로만 달려야 한다고 해서 그래비티 레이스라고도 불립니다. 자동차로서 갖추고 있는 부품이라고는 한두 명 정도 탑승 가능한 좌석과 4개의 바퀴, 그리고 방향 조절을 위한 조향 장치 정도인데요. 다만 급격하게 꺾여지는 헤어핀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용도의 무언가는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규정들을 잘 지켰다면 자동차의 모양과 디자인, 소재는 오롯이 자유입니다. 개성이 넘치는 자동차들만큼이나 운전자의 의상도 가지각색인데요. 그래서인지 단순히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우승보다 누가 더 참신하고 재미있는지에 대해 더 열을 올린다고 하네요.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 치밀한 전략과 정교한 움직임으로 보는 사람마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데요. 만약 둥글고 납작한 스톤 대신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만나볼 이색 자동차 대회, 자동차 컬링 대회입니다. 자동차 컬링 대회는 겨울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에서 2017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10명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이 출전했으며 러시아 소형차인 오카가 스톤 대용으로 쓰였는데요. 한 사람은 차에 타서 핸들을 조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힘을 합쳐 표적을 향해 차를 미끄러뜨리면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원활하게 차량을 밀 수 있도록 엔진 등의 무거운 부품을 모두 제거해서 차체의 무게를 줄이도록 했는데요. 또한 일반 컬링 경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차량을 다른 팀의 차량에 충돌시켜서 표적과 가까운 위치를 점하는 전략도 허용했습니다. 이 대회는 한 보험회사가 자동차 빙판길 사고에서 착안해 시작했다는데요. 누가 생각해낸 건지 아이디어가 참 반짝반짝하네요. 기존에 있던 스포츠가 자동차 대회로 변형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자동차 축구 대회. 사람이 아닌 자동차 열대가 선수로 출전하여 지름이 약 2.4m인 볼을 넣는 경기인데요. 드리프트로 볼을 선점하고 패스까지 해내는 모습이 기가 막히죠. 게다가 골문을 지키는 수문장은 굴착기인데요. 실제 축구 못지않게 박진감 넘치고 신나는 경기인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회는 스릴만점 레이스. 세계에서 가장 괴팍한 자동차 경주 중 하나로 꼽히는 포뮬러 오프로드입니다. 포뮬러 오프로드는 운전자가 사륜구동 차량으로 가파른 언덕과
극한의 지형을 따라 정밀하게 주행하는 경주인데요. 출발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단순한 규칙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거친 오프로드 구간은 기본 코스, 차차가 모두 잠길 정도의 웅덩이는 애교고요. 겨우 빠져나왔다 싶었더니 90도에 가까운 험준한 언덕까지. 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걸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뮬러 오프로드 대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국토의 약 79%가 호수, 빙하, 용암지대로 이루어진 척박한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인데요. 1965년 거친 환경 속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아이슬란드 구조팀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구조 차량으로 경주를 벌린 것이 이 대회의 시초입니다. 이후 1990년 스웨덴에서 포뮬러 오프로드 레이스로 대회 규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핀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팀까지 합류하면서 대회가 점차 성장했는데요. 지금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대회가 열리면서 토너먼트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록 원래 대회 의도가 많이 옅어진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출전하면서 대회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니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포뮬러 오프로드에 참가하는 차량은 작게는 700마력에서 많게는 1000마력 이상의 엔진을 사용하고 특수하게 제작된 전용 타이어를 장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덕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등 심각해 보이는 장면들이 펼쳐지긴 하지만 실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역시 구조팀에서 탄생한 경주답게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죠.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통학버스만큼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차가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통학버스가 쌩쌩 달리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여기 정숙한 통학길을 벗어나 맹렬하게 속도 경쟁을 펼치는 통학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스쿨버스 레이싱. 미국에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경주인데요.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학용 버스로 참가하거나 경매에서 구입한 차량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묵직하고 거대한 스쿨버스지만 민첩하고 날렵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게다가 트랙이 숫자 8 모양으로 되어 있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위험할 뻔했죠. 대형 차량이 쿵쿵 넘어지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짜릿한 희열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만큼은 프로레이스 못지않은 것 같죠?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이색 자동차 대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언젠간 국내에서도 재밌고 특별한 자동차 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엑스타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바이바이.